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1일 오늘의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여전히 똑같죠? 이제 네옴시티 테마들 여전히 시세 안 받은 애들 보다는 이제 시세를 받았고 시세를 받았고 위에서 상단에서 잘 버텨주던 애들이 이제 슈팅이 나아졌고 세우 글로벌 이런 애들도 네옴시티죠. 이런 애들도 네옴시티고 지온 에너지도 네옴시티, 한국선제 이런 애들이 슈팅이 크게 나왔어요. 이제 상단에서 지지 잘 되던 애들, 얘네들이 슈팅이 잘 나왔고, 네옴시티는 계속 말씀드리죠. 17일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대선 테마 같은 애들이니까 계속 봐야 된다. 오늘은 갭도 많이 떴고, 시장 자체가 갭도 많이 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나름 다른 애들도 다 갭이 뜬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재미없던 시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시장이 좋아서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시황 같은 것은 당분간은 일단 좀 이러한 추세를 좀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일단 하나 확실한 것은, 확실은 아니죠. 일단 이걸 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악재가 뜰 만한 것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러우 전쟁 이러한 애들 아니고서야 크게 악재가 나올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마 12월 금리 인상 발표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만약에 0.75나 1포인트를 인상을 해버린다면, 특히 1포인트를 인상을 해버린다면 실망 매물이 이거는 좀 과하게 나올 겁니다. 실망 매물이. 근데 이게 1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고, 0.75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거는 일단 생각은 하셔야 되고, 일단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12월 달은 일단 그거에 대한 현재 선반영으로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12월에 0.75포인트를 인상을 하더라도 증시는 당분간은 좀 산탈랠리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우상향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증시는 충분히 바닥을 강하게 다져줬고, CPI도 예상치 상회로, 예상치 하회죠. 예상치 하로 잘 나와줬고,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2660 라인까지 한번 또 터치해주는지, 아니면 더 강하게 산타랠리 이어받으면서 2800 라인까지도 슈팅이 나와주는지,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가 이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21선을 뚫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800, 860, 900 라인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조금 얘기를 해볼 만한 것은 신법이에요. 신법. 오늘은 참, 일단 항상 말씀드린 이 신법, 제가 이 여론을 좀 저는 잘 믿고 이 여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말이 뭐냐라면 결국에는 남들이 떠날 때 들어가야 되고, 남들이 들어올 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크게 여론은 반응이 없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이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계속 이대로 상승이 되고 진짜 운이 좋고 이 시장이 좋아서 2700, 2800까지 찍으면 다시 또 개미들이 눈독을 들이겠죠. 이게 다시 또 시작이 됐구나, V자 반등이 시작이 됐구나 하면 그때는 또 다시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일단 신법이 뭐냐면 결국엔 떠날 때 버텨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특히 이럴 때를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예시를 들면 카카오 패밀리들이죠. 카카오 보시면 악재가 뜨면서 다 손절이 나왔죠. 특히 카카오 패밀리도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갔죠. 이 시총으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일단 카카오가 지금 밑바닥 쭉 다져주면서 지금 11월 달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갭이 7% 뜨면서 20%까지 상승을 했던 흐름이고요. 제가 이 카카오를 분석을 해드렸죠. 이거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분석할 것도 없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보시면 이때 10일 전이죠. 오늘 11월 11일이니까 10일 전은 11월 1일, 10월 31일, 11월 1일, 이때
반등 시작?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평선 올라가면, 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평선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이건 추세 한번 돌린다, 슈팅 나온다, 시장까지 좋으면 상승하는 게 크게 나올 것이다. 오늘 카카오베이 상한가 나와줬고,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 또 다 나와줬죠. 그거 말고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10월 31일, 11월 1일 이평선 위에 차트 올리면서 오늘까지 슈팅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거의 20% 가량 슈팅이 나와줬는데, 이걸 보시면 이때는 네이버들 다 떠났어요. 특히 이때 손절한 사람들, 이때까지 계속 존버하다가 이때 손절한 사람들 있죠. 이제 네이버가 이제 미국의 당근마켓인가요? 미국의 이제 그 플랫폼을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로 네이버 악재가 떠가지고 이때 장대음봉 빠지면서 쭉 빠졌는데, 이때 손절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이때 매집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때 매집한 사람들, 이때 매집한, 특히 너무 광범위하죠. 박스권들이 특히 이럴 때 강하게 매집한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다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이러한 시법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수익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겠죠. 남들 다 떠나고 안 볼 때 이평선 차트를 올려놓으면 남들이 안 볼 때 이 기관들도 같이 들어오죠. 지금 보시면 11월 1일부터 기관들 이 매수세를 보면 네이버 그 전까지는 개인들이 계속 샀습니다. 개인들이 미친 듯이 개인들이 샀어요. 근데 11월 1일 급락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때 급락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개미들 떨어져 나가니까 이 개인들 손절 나오죠. 이 물량들을 외인이랑 기관들이 다 받아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개인들이 또 손절을 했죠. 또 개인들은 언제 또 달려들까요? 개인들은 결국에는 이럴 때 달려들겠죠. 이럴 때 또 20만원 뚫을 때, 20만원 22만원 역시 네이버 장투다, 이거 존버가 답이다 이러면서 또 고점에 달려들겠죠.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신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기법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기법이든 실력이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법이다. 신법. 내 멘탈이 얼마나 강하고 내 멘탈이 얼마나 안 털리냐에 따라 이걸 수익을 먹고 손실을 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11월이 네이버 카카오 이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물린 사람들 그냥 물 빡세게 타가지고 이런 20만원 선까지 반등 한번 나오면 이때 그냥 본전 찾아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남들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맨날 남들 따라가봤자 전혀 득볼 게 없다는 거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듯이 남들 다 좋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걸 예시로 들면 지금 네옴시티죠. 네옴시티 제가 3개월 4개월 전부터 좋다 7월 8월부터 이거 좋다, 좋은 테마다 계속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보고 이제 한 종목 그냥 VR 찍힐 때마다 10% 20% 뛰니까 네옴시티 붙으면 15% 20% 붙으니까 그때서야 진짜 좋구나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볼 때라는 거죠. 안 보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급등하는 애들 잘못 쫓아가다는 매 고점에 물릴 것이고, 안 튄 애들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테마를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안 보는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밑바닥에서 추세 돌려줄 때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11월 달부터 외인들은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데 기관들은 계속 매집을 하죠. 개미들이랑 같이 이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꼭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증시도 마찬가지죠. 떠날 사람들 이때 떠나라고 했죠. 이때 떠난 사람들이, 이때는 제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떠난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이때 떠난 사람은 진짜 바보라고, 바보. 이때 떠난 사람들 바보라고. 이때 떠난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땅을 치고 그냥 존버할 걸, 그냥 존버할 걸, 조금만 더 있다 나올 걸. 그러면 내 500만원 손절할 거 100만원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손절도 실력이고 이 신법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손절하신 분 없으시겠죠. 그냥 계속 강하게 이때 떠날 사람 떠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일단 이때 손절 안 하고 이때 손절한 사람들이 승자이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 승자이죠. 이때 떠난 사람들은 딱 이거예요. 모든 악재를 다 맞고
재밌는 사람들이 이때 딱 떠나는 사람들이, 이때 떠나는 사람들이 진짜 제일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왜 재밌냐면 이 상승장 때 들어와 놓고 이 역대급 하락장을 다 맞고 그 다음에 전쟁 터지고 역대급 금리 인상 나오고 그러한 역대급 하락폭이 나왔고 이 세 개의 큰 악재들을 다 몸소 겪고 다 맞을 것 다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 턴에 나간 거죠. 그러면 그냥 딱 끝발이란 거예요. 끝발. 마지막 개미들이란 거겠죠. 이게 이쪽 사람들이 마지막 개미들이 털렸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버틴 사람들이 멘탈이 더 단단해졌고 다음에 이러한 하락폭이 오더라도 견딜 수가 있겠죠. 왜냐? 이러한 거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게 시장 악재가 없어지면 이렇게 충분히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멘탈적으로 단련이 됐겠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버티신 분들한테는 이제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버티신 분들한테는 왜 떠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죠. 이때 떠나는 사람도, 이때 떠나는 사람도 안타깝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각자 자기 자신들이 판단을 했던 거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고 크게 뭐 악재가 될 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당분간 연말까지는 좀 시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정은 좀 받더라도 연말까지 좀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다시 또 돈을 쓸어 담아야 되겠죠. 이거 돈을 쓸어 담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좋으면 일정 살아있는 것들은 다 슈팅이 나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